안녕하세요. 인스펙티눔 엄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제네시스 GV60 리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그때 처음 제대로 타봤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미리 알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전기차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좀 사볼까? 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점 6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충전, 이 부분일 거예요. 기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저도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지만 거의 바닥일 때 그때 주유소를 가서 주유를 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한 번씩 그렇게 기름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이것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다 끝나갈 때까지 쓰다가 한 번에 충전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충전해 주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배터리가 완전히 꺼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스마트폰을 충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보통 중간중간 충전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이렇게 있습니다. 완속 충전은 말 그대로 천천히 충전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충전할 때 이런 방식을 쓰게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이면 애초에 충전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었는데 새롭게 설치를 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완속 충전의 경우 퇴근을 하고 와서 밤새 충전을 시켜놓고 아침에 충전기를 빼서 나가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전기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저속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4시간에서 6시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야 충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급속 충전기는 말 그대로 급속히 충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되게 빠른 충전을 말하는 건데 보통 50kW 이상이면 급속 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고속도로에 있는 대형 휴게소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핏이란 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최대 350k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차종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전기차마다 최고 수용 가능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전이 된다고 해요. 이외에도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큰 건물에는 주로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W 이상의 급속 충전으로 차를 충전하게 되면 30분 만에 한 0%에서 8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그 시간의 개념, 30분이 느리다고 할 수도 있고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그 큰 배터리를 30분 안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빠른 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전기차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단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워낙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사실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주행거리인데요. 최근에는 배터리나 기술적인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만 그래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500km 정도?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행거리가 400km 정도라고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전 없이 가기는 살짝 힘들 것 같아 보이죠. 이미 주행거리 테스트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테스트한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간당간당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우디 디젤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기름을 반 정도만 채워도 한 500km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짧은 거리라고 할 수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 롱 레인지 버전 같은 걸 사면 600km가 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상당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좁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같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고속 충전기의 동선만 잘 파악하신다면 잠깐은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충전하면서 커피 한 잔 정도 마시고 좀 쉬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서 충전소 동선 파악이 중요한 게 갑자기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충전소가 바로 옆에 없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동선 체크는 꼭 중요하고요. 물론 앞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좀 더 빨리 늘어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기차는 차량 바닥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차량마다 다 다른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특히 조심해야 될 건 겨울철에는 이 배터리 성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에 좀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거의 20%에서 30% 정도까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주행거리가 아쉬운데 여기서 전비마저 떨어져 버리면 정말 좀 신경이 쓰이겠죠. 거기에 겨울철에는 뭘 틀고 타죠? 바로 히터. 이걸 굉장히 빵빵하게 틀고 타실 텐데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이 히터를 가동할 때랑 가동하지 않을 때랑 실제 주행거리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히터를 틀 때가 조금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전기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단순히 전비나 주행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보조금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지원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22년 국가지원 보조금을 살펴보면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100%,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은 50%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 기준보다 하향이 되었는데요. 이제 8,500만원이 넘어가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바뀐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의 전기차, GV60 같은 그런 전기차 있죠. 이런 걸 구매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작년에는 100%의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50%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좀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기차 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까지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늦더라도 올해는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의 유지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내연기관 차량은 다르게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걸 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전기값 이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값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급속으로 충전을 하는 것과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히 급속이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전기값이 계절이나 시간대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가령 사람들이 전기를 좀 덜 쓰는 새벽 시간대에는 요금이 좀 더 저렴합니다. 전기차의 충전 요금은 어떤 기기를 쓰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 충전을 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완속은 1kWh에 약 200원 정도, 급속은 약 300원 정도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보통 80에서 100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90으로 잡고 완속 충전을 하면 약 1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 차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 차 같은 경우도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면 한 10만원이 좀 넘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될 시기가 오는데 보통 이걸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하면은 약 한 4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전기차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안타까운 소식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조금씩 인상이 될 거라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내연기관 차의 기름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의 유지비가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할 때 꼭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전기차로 바꿀지 내연기관 차로 바꿀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만약에 내연기관 차를 가게 되면은 아마도 마지막 내연기관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